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BS 유닛 8, 짧은 단어 빈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1, 2 두 개 지문이고 페이지는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의 practice 1 지문 플로우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 빈칸 문제는 연구자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한 후에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으로 지문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는 Ellen Langer and her colleagues가 연구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렌과 그의 동료들이 어떤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연구 내용이 빈칸으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땡땡땡땡에 참여하게 되는 조건을 연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땡땡땡땡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뭔지를 문제를 푼 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이 그 다음 문장, 여러분 교재로 두 번째 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뉴욕 한 대학의 40명의 비서들, 40 secretaries 에게 어떤 메모를 보내게 돼요. 그 메모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내 메일, 인터오피스 메일로 238호에 이 종이를 즉각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모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이 종이를 다시 되돌려 보내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메모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메모를 다시 되돌려 보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사실 다시 메모를 보낼 필요조차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따라서 이 메모에 적힌 리퀘스트는 사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좀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는 This is a pretty silly question이라고 requ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꽤 비논리적인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요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설을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세웠었냐면 아마 비서들은 별 생각 없이 메모를 받아들고 다시 되돌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게 돼요. Without much thinking. 큰 생각하지 않고 메모를 되돌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사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진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 가설이 맞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문에서 밝히게 됩니다. They were right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기서 they는 바로 Ellen and her colleagues, 그 연구진을 가리키게 됩니다. 결과는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90% of the secretaries dutifully returned the memo to room 238. 대다수의 비서들이 그 메모를 238호에 되돌려 보낸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가설이 맞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자, 따라서 맨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던 빈칸 기억나시죠? 엘렌과 그녀의 동료들은 어떤 조건을 연구했다라는 건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사람들이 much thinking, 큰 별다른 생각 없이 요청에 응하게 되는 상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선택지로 잘 나타낸 것이 바로 4번이고요. 4번에 여러분 mindless라고 하는 것은 별 생각이 없는 거죠. 무심한이란 뜻이에요. 무심한, 별 생각이 없는 conformity라고 하면 순응하는 것, 동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잡을 수 있었고요. 중간중간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 잡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본문을 통해서 지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llen Langer and her colleagues studied the conditions. 여기까지 우선 끊어볼게요. 랭거와 그녀의 동료들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문장이 끝날 수 있지만 under which 주어 동사의 완전한 절이 나와서 the conditions라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조건. 이 조건 하에서 사람들은 빈칸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빈칸에 참여하게 될 어떤 조건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만한 문법은 바로 이 conditions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결합입니다. 해석은 관계대명사 안에 선행사를 집어넣으셔서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To 40 secretaries at a New York university, they sent a memo that said this paper is to be returned immediately to room 238 through inter-office mail. 네, 좋아요. 뉴욕의 한 대학의 40명의 비서들에게 그 연구진들이 메모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요. 이 메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종이는 반드시 되돌려져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238호로. 사내 메일을 통해 즉각 238호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엘렌과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에 참여한 40명의 비서들이 있고 그 비서들은 누가 보낸 메모를 받게 돼요? 네, 엘렌과 그녀의 동료들이 보낸 메모를 받게 되죠. they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다? Ellen and her colleagues. 자, 이들이 보낸 메모에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지가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 that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앞으로 수식을 합니다.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네, 이 종이가 즉각 238호로 보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의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이 종이는 보내져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238호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플로우 차트에서도 정리하셨던 것처럼 실험에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들이 요청받은 내용이 뭔지까지 정리가 됐어요. Like almost all other memos at this university. 이 대학의 다른 모든 메모들처럼 이 메모 역시 was unsigned.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Note that this is a pretty silly request. 주목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문을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주목하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that부터 request까지고 따라서 이때 that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 되겠습니다. 뭘 주목하래요? 네, 이것이 꽤나 어리석은 요청임을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플로우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에 쓰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요청이라는 걸 아시죠? 자, 왜 그럴까? 뒤에 보세요. If the person who sent the memo wanted it, why did he or she send it in the first place? 자, 그 메모를 보낸 그 사람이 정말 그 메모가 238호로 즉각 되돌려지기를 원했다면 왜 처음부터 그것을 보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낼 필요가 없는 메모라는 거죠. 그 내용에 쓰인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시가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네, 바로 제가 여기 밑줄 친 것처럼 메모 안에 쓰여져 있던 내용. 네, 이 내용이 바로 전치사 이시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거와 그녀의 동료들이 어떤 가설을 세우는지 한번 볼게요. Langer and her colleagues hypothesized that secretaries would go ahead and would return the memo without much thinking. 자, 이렇게 쭉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시라고 답을 아예 정해 놓고 이렇게 읽어 버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hypothesiz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나올 자리고 뒤에 완전한 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 대시 정답이 됩니다. 랭거와 그의 동료들이 뭐라고 가설을 세우냐면 비서들이 뭐 할 것이다. would go ahead. 자, 진행하다라는 뜻이죠. go ahead는 비서들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세요. 또 두 번째, secretaries would return the memo. 메모를 되돌려 보내게 될 것이다. without much thinking. 별 생각 없이. 그 메모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진행해서 메모를 되돌려 보냈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would go, would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는데요. and would return. 네, and 뒤에 나와 있는 이 return이라는 원형도 역시 would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원형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일종의 병렬 구조니까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서들이 그 메모를 별다른 생각 없이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because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그 비서들이 어떤 규범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규범일까요? 메모가 당신에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규범. 그런 규범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that절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that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They were right. 그들이 옳았다. 여기서 그들은 비서가 아니라 바로 연구를 진행한 랭거와 그녀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이 세운 가설이 맞았다는 거죠. 실제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참여했던 40명의 비서의 90%가 충실하게 그 메모를 238호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빈칸에 들어가게 될 말은 별 생각 없이 규범을 따르게 되는 상황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4번 mindless conformity라고 하는 단어를 답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practice의 지문 플로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의 핵심 소재는 analogy,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유추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이 analogy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analogy는요, 두 개의 대상 간의 어떤 유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사물이 어떤 성질이나 혹은 관계를 공통으로 갖고 있고, 또 한쪽의 사물이 어떤 성질 혹은 관계를 갖는 경우 또 다른 사물 역시 그와 비슷한 성질이나 관계를 가질 거라고 추리하는 것이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유추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두 개 대상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조적 유사성을 우리가 structural similarity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 유추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의 분자를 설명할 때 고무공을 비유한다든지, 동맥을 설명할 때 호스를 비유한다든지, 암석의 단층을 설명할 때 케이크의 층을 비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선생님이 전제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the sense in which these comparisons are made, 이렇게 두 개 대상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추를 활용하게 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소재와 관련된 내용을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제시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전에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그 유추가 활용되는 것을 보여준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A molecule of gas is like a rubble ball 이라고 해서 가스의 분자가 고무공과 같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설명을 할 때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가스의 분자가 가진 그 탄력성으로 인해서 다른 분자나 또는 용기, 컨테이너의 벽과 충돌한 후에 그 가스의 분자는 이전의 충돌과 같은 속도 혹은 에너지로 다시 튕겨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두 개의 비교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스의 분자, 고무공 이렇게 두 개의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학생이 단순히 분자를 고무공처럼 둥근 물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움직이는 탄력성이 있는 동그란 물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재진술 문장을 한번 플로우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게 되면, 두 개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두 개의 비교 대상 간의 빈칸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비교 대상 간의 구조적 특성에만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될까요? 관계, 두 개의 비교 대상 간의 관계, relationship, interaction,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의 interactio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본문을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 67페이지 두 번째 프랙티스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차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선생님들의 유추,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유추를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뭐를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두 개 대상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가스의 분자와 고무공, 동맥과 호스, 단층과 암석의 단층과 케이크의 층, 이 각각 두 개의 대상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러한 analogy를 사용할 때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하게 돼요. 무엇을? 대절. 자, 이 대절 전체는 지금 assume이라는 가정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어요. 네, 여러분 필기를 해주세요. 명사절 접속사. 자, 무엇을 가정하게 될까요? 학생들이 이해한다라는 거죠. 어떤 개념을? 개념은 개념인데 이러한 두 개 대상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그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두 개 대상을 비교해서 설명하게 된다는 건데요. In the first example. 자, 여러분, first example 뭐였어요? 바로 a molecule of gas와 고무공을 같이 비교한 거였잖아요. 첫 번째 사례에서 선생님은 has in mind the idea that 이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the idea라고 하는 이 명사와 that절은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격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이 that은 idea와 동격을 이루는 that으로 접속사 that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완전한 절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게 됩니까? A gas molecule. 가스의 분자는 elastic. 탄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자가 collide with, 충돌하게 될 때 또 다른 분자나 아니면 그 용기의 벽과 충돌하게 될 때 그 가스의 분자가 will rebound, 다시 튕겨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대략 거의 같은 속도와 에너지로 튕겨나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충돌이 있기 전에 그 분자가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로 다시 튕겨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때 만약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아마 당연하게도 그 분자, 가스의 분자를 단지 그냥 둥근 물체 정도로 시각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학생은 그 가스의 분자를 그냥 움직이는 탄력 있는 구 정도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재준수를 하면 학생들이 어디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걸까요? 그런 설명이 있지 않으면 유추의 그 두 대상 간의 구조적 특성 정도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고 어디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될까요? 네, 두 대상 간의 관계, 상호작용의 어떤 효과 이런 것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teraction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게 됐는데 제가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갸우뚱했을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에 여러분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 이 구조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be used to 다음에 원형이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 to가 전치사로 사용이 돼서 ing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해석이 익숙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바뀝니다. 자, 또 used to 다음에 원형이 나와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도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표현에 해당하는 예시를 같이 정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 유추라고 하는 이 기법이 구조적 유사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첫 번째 익스프레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the sense라고 하는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practice 1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가 결합된 구조에서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요. These comparisons are made. 이러한 비교가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완전한 절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그 다음 줄에 the idea와 동격을 이루는 동격의 대절. 자, 이 동격의 대절은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 대명사 it은 모두 a gas molecule, 가스 분자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C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C의 밑줄 대은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 가스 분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똑같은 속도와 에너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뒤에 had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십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unl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접속사, 이 unless라는 접속사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if not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 not으로 바꿔보면 if students do not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이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have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have라는 사역동사는요. 목적어 this relationship, 목적격 보호 explained 이렇게 5형식 동사로 쓰였고요. 이때 주목해야 되는 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 explained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have라고 하는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 지금 이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과거 분사 PP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자, 목적어가 두 대상 간의 관계고요.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는 선생님에 의해 설명이 되어지겠죠. 설명이 되어지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관계는 수동 관계가 될 테고 따라서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 explained가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됐어요?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되어지도록 시키지 않는다면 그 학생들에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게 되면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역동사가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원형을 쓰기도 하고 PP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PP가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또 해주세요. A를 B로 간주하다는 think of A as B가 되겠고요.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면 그 가스의 분자를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탄력성 있는 구체 정도로 간주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연두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 지문에서 여러분이 핵심 소재로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 표현들이고요. 정답 4번으로 우리가 아까 골랐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빠르게 듣고 싶은 친구는 재생 속도를 조절해서 들어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